안녕하세요. 수익마스 플러스 조현민입니다. 자, 3월 셋째 주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그야말로 다사다난한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쥐락펴락 숨막히는 시장이었는데요. 그래도 어제 빨간불로 장 마치면서 약간은 다음 주 시장에서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주말에도 저희 방송 여러분들을 위해서 1, 2부 모두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부에서는 한 주간의 이슈, 또 특징주, 관심주 시간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 2부에서는 알찬 강의 시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 2부 모두 상담 시간 진행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지금부터 선착순으로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상담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서울 번호 02-786-1360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1부에서 2부에서 여러분들의 전화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문자 상담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자 번호 1899-5086번입니다. 1899-5086번으로 내가 갖고 있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함께 보내주세요. 저희가 문자 상담도 꼼꼼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최고의 전문가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오늘은 마에스트로 박민혁 전문가님 그리고 아메거사 이상민 전문가님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마에스트로 전문가님과 인사를 나눠볼게요.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요. 시청자님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참 오랜만에 다시 주말에 원래 이제 가운데 앉아 있었는데 네. 오늘은 이제 또 이 시장 상황도 그렇고 이쪽에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좀 좋은 시장일 때 찾아뵀으면 좋았을 텐데 최근 2주 동안 흐름이 정말로 10년, 요 근래 10년 아니 그 이상도 좀 보기 어려웠던 이런 현상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뭐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다음 주부터 좀 풀어갈 수 있는 이런 방법들 함께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아메거사 전문가님과도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말 방송 정말 오랜만에 나오는 것 같은데 요즘 같이 이런 하락장에서 얼마나 힘드십니까? 하지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나는 구멍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증시가 빠지는 와중에도 상한가 가는 종목들이 5개 그리고 10개 이렇게 나오는 차별화 장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오늘 수익만세 플러스에서 정확히 공략을 한번 해보겠다 말씀드리겠고 아마 다음 주에도 변동성이 클 것 같습니다. 방송 끝까지 시청하셔가지고 변동성이 강한 종목들 특히 하방 변동성이 아닌 상방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 우리가 한번 잘 노려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이 힘든 만큼 오늘 방송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수익마스 플러스 출발합니다. 네, 한 주간의 이슈 그리고 특징주까지 짚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심장을 정말 쥐락펴락한 시장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어제 마지막 장에서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모두 빨간불로 장을 마쳤는데요. 이번 주 시장 때문에 많은 분들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시장 흐름 바로 짚어드릴까 합니다. 먼저 우리 마에스트로 전문가님께 한 주간의 이슈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번 주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예, 뭐 지금 시장 휩쓸고 있는 건 아무래도 코로나와 네. 관련된 이슈 많이 지금 휩쓸고 있는 상태고 단순한 뭐 어떤 질병에 대한 공포가 우리 실물 경제까지 이제 굉장히 큰 타격을 주면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어제도 또 이제 주말 사이도 뉴스를 보니까 지금 뭐 가장 심각한 곳이 이제 이탈리아 뭐 확진자 사망자 증가 폭이 계속해서 뭐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근데 이제 앞으로 나빠질 수 있는 것들까지 모조리 다 좀 약간 김치 국물을 마신다는 느낌으로 선반영한다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사실 선반영 많이 되긴 했습니다. 지금 미국 증시 차트 잠깐만 좀 보면은 이게 이제 다우존스 산업지수의 일봉 차트인데 지금 하락폭만 놓고 보면 우리가 가장 좀 힘들었다고 말했던 2008년도 미국 금융위기 이때도 우리나라 증시가 반토막 이상 떨어졌었죠. 하락폭만 놓고 본다면 지금 미국 증시도 이때보다 더 많이 떨어졌고 우리나라 시장도 2,600을 찍었던 때가 뭐 몇 년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지금 1,600까지 붕괴되는 이런 상황으로 좀 번지고 있습니다. 500도 무너졌었죠. 근데 이게 자 올랐다 빠졌다를 반복하고 약간 좀 확대를 해서 놓고 보면 지금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상승과 하락이 이렇게 하루 단위로 지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올랐다 빠졌다. 그러니까 뭐 경기 부양책 기대감으로 올라갔다가 막상 발표하고 나니까 떨어지고 무슨 뭐 또 돈 뿌린다 그래서 올라갔다가 다음날 다시 빠지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코로나가 퍼지는 것이 단순히 악재로만 계속 작용한다면 중간에 올라가는 날은 단 하루도 없었어야 됩니다. 뭐 올라간 날은 확진자가 안 나온 날이 아니니까. 그럼에도 이제 급등락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이런 현상은 우리가 이제 논리적으로 시장을 접근해서 이것 때문에 올라야 하고 이것 때문에 떨어져야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단순하게 변동성, 그러니까 공포심에 그리고 이제 예민해진 투자자들이 올라갈 거라는 어떤 한쪽으로 치우친 기대감과 더 빠질 거라는 또 치우친 우려감 이런 것들이 교차 반복하면서 변동성만 잔뜩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왜 오르냐 왜 빠지냐를 따지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의미한 장으로 퍼지고 있죠. 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공포지수 마찬가지지만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좀 전에 제가 좀 확인해 보니까 미국 증시 역대 뭐 공포지수도 지금 보시면 뭐 사상 최대치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시카고 옵션 거래소에서 산출하는 미국 증시 변동성 공포지수인데 최대치까지 올라갔어요. 리먼 사태보다 더 심각하게 올라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는 여기서 우리나라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변화.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어쨌든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기본적이고 단순한 논리. 바로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결국 수익을 보는 것인데 지금 시장이 싸냐 비싸냐 이런 질문 자체가 아마 귀에 안 들어오실 거예요. 하지만 제가 뒤에 가서 또 부연 설명 드리겠지만 지금 시장은 분명히 쌉니다. 더 싸지는 날이 다음 주에 설령 올지도 모르겠지만 우리가 한 달, 두 달 혹은 나중에 세월 시간이 지나갔을 때 야, 저때 사놨으면 정말 좋은 종목들이 이렇게 많았구나라는 생각은 분명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코스닥에서도 보면은 지금 하루하루 보면 이제 이 개인 투자자들이 오히려 바닥에서 좀 이렇게 매도를 여기 보시면 시장이 빠지는 이 과정에서 오히려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 물량이 이탈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외국인들은 주구장창 팔다가 지수가 빠지는 과정에서 외국인들은 오히려 좀 매수가 이렇게 들어오는 모습도 나오고 있습니다. 즉 최바닥 구간에서 손바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명백히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냥 떨어지는 시장을 보면서 한숨 물론 많이 나오시겠지만 지금 시장에서 좀 과하게 빠진 종목이라든가 다시 시장이 원래 자리로 돌아갔을 때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받았던 손실을 2배, 3배 메꿔줄 수 있는 종목들도 분명 시장에 나타나고 있으니까 끝까지 정신을 놓지 말고 지금 시장에서 그런 종목들을 잡아가는 노력도 필요하다. 이렇게 결론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처럼 시장이 정말 바닥을 찍고 있는 만큼 매수세가 또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반적인 시장 흐름을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암행어사 전문가님의 이번 주 이슈 궁금해지는데요. 어떤 이슈가 있었을까요? 사실상 이번 주를 좀 한 줄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오리무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그런 시장이었는데 사실상 이 시장에서 예상의 영역은 사실상 뭐 상당히 좀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었겠죠. 미국에서 양적 완화를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거의 뭐 어림잡아서 1000조 규모 대규모 유동성을 좀 푼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는 계속 강세로 진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원화 가치는 계속 이제 절하가 되는 그런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외국인들의 매도가 상당히 좀 많이 나오는 그런 시점이에요. 특히 거래소 종목들 위주로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 속도가 상당히 큰 와중인데 여기서 또 우리나라와 그리고 미국 간의 통화 스와프가 체결됐죠. 한 600억 달러치 통화 스와프를 체결했는데 여기서 1290원까지 치솟았던 환율이 다시금 1200한 50원, 30원까지 좀 떨어지는가 싶더니 뭐 간밤에 또 1250원까지 또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뭐 많은 통화 정책이라든지 많은 재정 정책이 나와줘도 시장은 계속적으로 반응을 안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사실상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단기적으로 시장을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환율이 일단은 1200원을 하회해야 그래야 이제 일제히 종목들이 5%, 6%씩 추세 국면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전에는 지금 현재 코로나 관련주들이 계속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 관련주들에서 계속 순환매가 나오고 있어요. 뭐 50이나 뭐 웰크론 그리고 모나리자 이런 종목들이 코로나가 처음 터졌을 때 크게 반등을 했었다면 지금 이제 WHO에서 팬데믹 선언한 이후부터는 계속 치료제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에도 이 단기 변동성을 노리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도 이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 그런 부분들을 좀 노리시면 좋다 말씀드리겠고
사실상 시장 저점에 대해서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상 이 톱니바퀴가 돌아가줘야 그래야 이제 시장이 좀 반등할 것 같은데 지금은 뭐 유가 그리고 이제 뭐 금리, 환율 뭐 이런 매크로적 흐름들이 상당히 지금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사우디와 러시아 간의 이 치킨 게임이 시작됐죠. 지금 유가도 간밤에 또 초급락을 했는데 일단은 유가가 반등해줘야 그래야 달러가 이제 약세로 전환이 되거든요. 유가와 달러의 관계는 항상 반대로 가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노이즈가 생긴 유가가 좀 반등을 해줘야 그래야 이제 달러가 좀 이제 약세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달러가 약세가 되면 결국에 이제 환율이 강세가 되면서 외국인들이 매수해주는 그림이 나올 텐데 이 네 가지 톱니바퀴가 돌아가야 그래야 이제 시장 저점을 좀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환율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2010년도부터요. 2010년도부터 환율이 1,200원을 터치해주는 자리는 시장 저점을 형성하는 국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환율이 1,200원 터치를 했을 때 지금이 시장 저점이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거의 1,300원 거의 뭐 11년 만에 거의 뭐 1,300원을 터치하려고 하는 이런 변동성이 나왔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포 심리라든지 불확실성이 극에 달한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이대로 시장이 뭐 3개월, 4개월 계속 바닥을 칠 것이냐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기죠. 기술 발전이 일어나는 그런 시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삼성 쪽에서도 뭐 반도체 쪽에 뭐 대규모 300조 이상의 뭐 자금을 투입한다고 하고 그리고 뭐 2차 전지 쪽에도 지금 대규모 자금들이나 이런 것들 투입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대기업 쪽에서는 시장이 계속 하락하고 경기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기회로 계속 투자를 늘리고 있는 시점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종목들의 펀더멘탈은 그렇게 크게 하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이 시장 때문에 이유 없는 낙폭이 나온 종목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 부분들을 우리가 좀 공략을 하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고 사실상 지금은 뭐 코로나 관련된 그런 내용들은 이미 시장에 다 반영이 된 것 같아요. 뭐 WHO에서 팬데믹 선언했을 때 뭐 그때 이제 시장에 방해되고 그리고 미국에서 국가 비상사태 선포했을 때 그때 아마 그 충격은 다 받았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외국인들 이탈을 막는 게 가장 중요한 그런 시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환율이 1,200원 초반까지 왔을 때 그때 이제 적극적으로 공략해보되 지금은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 단기간에 변동성이 나오는 종목들로 치고 빠지는 이 단기 전략으로 가는 게 중요하겠다 말씀드리겠고 제가 오늘 수익만식 플러스에서 제가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좀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보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이 많이 빠지면 그래도 상승시키려는 여러 가지 노력들이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투자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또 그리고 시장에서도 많이 들려오는 내용들이 이 투자를 잠시 그래도 쉬어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아니면 지금 사실 매수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솔직하게 진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나요? 세상 우리 자연 현상과 똑같은 것 같습니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고 골이 깊으면 또 이제 산이 높은 법이죠. 지금은 골이 깊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차피 자연스러운 순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악재가 떠가지고 지금 통화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매수를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절호의 찬스다 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모든 자금들을 투여하기보다는 전략적으로 좀 이제 나눠가지고 분할 매수 관점으로 이 시장에 접근하신다면 분명히 좋은 흐름이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돈을 풀고 있는 시점이란 말이죠. 우리나라에서도 50조 정도 푼다고 하고요. 미국에서는 이미 양적 완화 해가지고 1,000조 이상의 자금을 푼다고 하고 중국에서는 500조 규모의 돈을 푼다고 합니다. 천문학적인 금액을 지금 모든 국가에서 경쟁적으로 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이제 단기적으로 거품이 또 생길 수 있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 85년도 때 일본이 큰 거품이 생기면서 우리나라도 증시가 600% 상승했던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중국이 금융시장 개방한다는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죠. 아마 선진자분들이 중국 시장에 대규모로 투입이 될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 들고, 지금 이 코로나라든지 또는 이제 사우디와 러시아 간에 이런 노이즈가 좀 종료가 되면요, 한 날 따뜻해질 때쯤에는 아마 증시가 추세 국면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이 빠지면 또 그만큼 상승할 수 있는 폭이 크기 때문에 또 전략적으로 분할 매수하는 관점으로 시장에 대응해야 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종목이 아무리 좋아도 시장이 많이 빠져서 전반적으로 종목 파란불을 켰었는데요. 어떤 종목들이 이번 주에 눈여겨보셨을지, 어떤 종목들을 바라보셨을지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마에스트로 전문가님께 한번 여쭤볼까 하는데요. 어떤 종목들을 보셨을까요? 예, 일단 어제, 그러니까 금요일이었죠. 네. 금요일에 좀 특징적인 모습을 보인 것 중에 이제 AK홀딩스라는 종목을 좀 설명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 회사는 홀딩스란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일단 뭔가 지주회사라는 느낌을 좀 충분히 받으실 거고, 이 회사가 AK가 애경의 약자입니다, 여러분들. 뭐 애경 산업이라 한다면 여러분들 가정에서 쓰시는 뭐 샴푸나 비누 같은 이런 이제 생활용품부터 시작을 해서 또 제주항공도 이쪽에 좀 포함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유통업, 이제 뭐 이렇게 백화점이나 이런 사업들을 같이 하고 있죠. 지금 말씀드린 이 기업의, 그러니까 이 주력 세 개의 업종이 유통, 그리고 이제 항공, 화학 이쪽은 뭐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 이 말만 들어도 정말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폭락 국면에서 가장 타격이 심각한 것들만 죄다 모아놨습니다. 온라인 유통이야 지금 뭐 이 물량이 정말 넘쳐 흘러서 난리라고는 하지만 오프라인 매장은 지금 사람이 정말 아무도 없습니다. 심각할 정도로. 뭐 항공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다음에 화학업종도 지금 국제유가 급락, 이것이 엄청난 수요 감소 때문에 발생되고, 수요 감소와 공급 물량 증가 때문에 나타난 거기 때문에 지금 화학 쪽도 지금 굉장히 좋지가 않죠. 이런 세 개의 복합적인 악재를 다 떠안고 있는 게 바로 이제 AK홀딩스라는 이제 기업인데, 보시면 이게 2015년도 11만 원 하던 주가가 지금 뭐 11,000원까지 10분의 1 토막이 났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보시면은 금요일 날 이 종목이 상한가를 갔어요. 문을 닫진 못했지만 아무튼 상한가로 이제 종가를 마감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한 가지 좀 뭐 눈에 띄는 부분은 살짝 여기서 주가가 그죠? 절반 이하, 반 토막 이하로 주가가 떨어지는 과정에서 어느 순간부터 외국인 투자자들이 위에 있는 빨간 줄은 외국인의 수급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느 순간부터 매도를 멈추고 어떻게 하고 있죠? 조금씩 다시 사고 있는, 매수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 AK홀딩스 같은 경우는 거래소 종목입니다. 최근 한 달 동안의 이 거래소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대략 한 15조 원 정도가 한 달 사이에 빠져나간 상태죠. 거의 뭐 거래소 상장된 모든 종목들을 다 팔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이렇게 좀 수급이 들어온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제가 아까 처음에 이제 지난 한 주 시장을 얘기하면서 논리를 따지지 말자는 얘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평소에 시장을 바라보던 어떤 우리의 상식들, 평소에 종목을 분석하는 어떤 도구 같은 것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전혀 먹혀들지가 않고 오로지 변동성만이 지배하는 증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 한 가지 좀 재밌는 아니죠. 좀 약간 희한한 부분이 뭐냐면, 목요일에 이 종목이 AK홀딩스가 22%가 폭락했습니다. 이날은 뭐 아시다시피 거래소, 코스닥 동시 이 서킷 브레이커가 걸렸던 날이기도 하죠. 이 장 끝나고는 이제 공시가 나왔는데, 이거 뭐가 나왔냐면요. 자, 화면이 뭐 글씨 작으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니까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서 소수 지점, 소수 계좌, 거래 집중 종목이라는 이게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 보면 기관 투자자가 매도에 관여를 해서 그 사이에 이 회사 주가가 36%가 빠졌다.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이 물량을 대규모로 집어 던지면서 이런 급락을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평소에 우리가 시장에서 이런 걸 봤다면, 기관들이 뭐 앞뒤 따지지도 않고 정말로 그냥 다 짐 싸갖고 도망가고 있구나. 이거 사실 좋은 얘기가 아니죠. 그렇게 됐다면은 기관 투자자들이 왜 빠져나가느냐. 이 주가가 반등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티를 내면서까지 투자주의 종목으로 만들 정도로 티를 내면서까지 기관 물량들이 이탈했다고 봐야 되겠지만, 그 공시 뜨고 나서 금요일 날 이 종목이 상한가를 갔어요. 그러니까 얼핏 우리가 생각하면 되게 기관이 안 좋게 생각하니까 도망갔으니까 이 종목은 당분간 못 갈 거야라고
많은 사람들이 평소에 생각했겠지만 절대로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오로지 변동성만이 지배하는 장세고 떨어지는 거 왜 떨어지느냐 이런 거를 따질 겨를이 없어요. 한 가지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어쨌든 이 주식시장은 모든 것들을 선반영하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심각한 상황을 이미 선반영했고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장 월요일부터라고 장담은 할 수 없겠지만 이 코로나19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 국면으로 들어가는 것도 슬슬 반영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상황이 해결됐을 때 이 종목은 과연 얘가 아직도 10,000원, 5,000원에 머물러 있어야 되느냐, 11만 원까지 갔던 게 15,000원에 머물러 있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따져보면서 지금은 큰 그림을 그리고 20%가 아니라 정말로 50%, 100% 수익이 정말 한 달 안에도 진행이 될 수 있는 그런 장입니다. 그런 것들을 파악하면서 냉정하게 좋은 종목들을 잡아놓고 좀 차분하게 기다리는 전략 필요하겠다. 잠시 뒤에 관심 종목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AK홀딩스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말씀처럼 주력 자회사로 유통, 항공, 화학 관련 자회사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종목인데요. 제가 하나 또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여행이나 항공 관련주가 많이 빠질 것 같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자회사 중에 사실상 하나만 크게 빠져도 영향을 받기 마련인 것 같은데 이 종목을 좀 이렇게 바라보신 그 이유도 궁금하고요. 또 어떤 종목은 영향을 받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종목은 영향을 안 받는 경우도 있는데 왜 그런 걸까요? 예,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리플 악재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전망, 그러니까 앞으로 당분간 힘들 거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되는 거는 지금 주가는 보시면 아까 얘도 아까 11만 원 10분의 1 통화 말씀드렸잖아요. 기업의 가치가 아무리 지금 코로나가 덮쳤다고 하지만 정말 이 상황이 1년, 2년 가서 지금 인천공항 여객도 지금 90% 이상 줄어들고 난리도 아니죠. 이런 것들은 이미 지금 반영이 돼 있는 것이고 단적인 예를 얘가 만약에 앞으로 그냥 망해 간다. 약간 이런 말 좀 기업 관계자분들이 들으면 좀 서운하실 것 같은데 정말로 망한 단계로 간다면 금요일 날 이 종목이 상한가를 가지도 않았겠죠. 상한가를 기록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어느 정도 지금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당장 내일부터다 혹은 모레부터다 이제 바닥이 찍혔다 이 말은 지금 굉장히 위험한 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은 결국 진정될 것이고 그랬을 땐 다시 이 종목이 10,000원짜리가 다시 10만 원 위로 올라가는 날도 올 텐데 그게 이제 속도와 시기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약간 좀 차분하게 기다리시면 된다. 이 나쁜 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다 대부분 오히려 어쩌면 과도하게도 선반영이 된 시장이기 때문에 이제 좀 잡히는 모습들만 잡아가면서 차분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AK홀딩스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암행어사 전문가님의 특징주 궁금해집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저는 이제 이번 주에 좀 변동성이 크게 나왔던 BC월드 제약이라는 종목을 좀 특징주로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상 특히 이번 주는 증시가 크게 하락을 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방으로 변동성이 작용했던 대표적인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코로나 관련주들이 WHO에서 팬데믹 선언한 이후 상당히 추세 자체가 변화하는 흐름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는 손 세정제라든지 이 마스크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다면 이 팬데믹 선언 이유는 백신이라든지 또는 이제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 직접적으로 이제 불을 끌 수 있는 그런 이슈에 지금 수급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치료제 관련주들의 흐름을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신풍제약이라는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로서 시장에서 변동성이 나왔던 종목인데 상당히 좀 변동성이 크게 나온 모습들을 볼 수 있죠. 2월 들어가가지고 최대 71%까지 상승세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바닥을 찍으면 다시금 50% 반등은 충분히 나와주고 그리고 어제의 흐름 같은 경우에도 19% 이상의 이런 변동성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지금 시장이 상승을 해도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들은 상승하고요. 시장이 하락을 하더라도 상승하는 이런 트렌드적인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엑시스 바이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죠. 자, 이 종목도 지금 추세로 봤을 때 대부분 종목이 증시가 지금 역배열로 돌아서면서 다 지금 바닥으로 꼬꾸라지고 있는 흐름인데 이 종목 어떻습니까? 이 종목
지금 정배열 그리면서 계속 추세 우상에 나오고 있죠. 그만큼 지금은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들이 변동성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코미팜이라는 종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코미팜 같은 종목도 이 종목도 사이토카인 폭풍이라 해가지고 지금 상당히 대두가 되고 있는 그런 얘기죠. 자, 사이토카인 폭풍이 나오면서 뭐 사람들이 뭐 사망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거를 억제할 수 있는 뭐 치료 물질을 해가지고 이 코미팜이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지금 점상으로 가고 그리고 이제 급등하고 이 고점권에서 21선 이탈이 안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만큼 매수 심리가 계속 자극이 되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BC월드 제약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BC월드 제약 같은 경우에는 히드록시클로로킨을 우리나라에서 거의 유일하게 유통을 하는 그런 업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이 코로나 이 치료제로서 좀 이제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발언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시 한 번 더 좀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원래 이 클로로킨이라는 것이 원래는 이 말라리아 치료제거든요. 근데 이 클로로킨을 우리나라에서는 유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히드록시 클로로킨이라는 클로로킨과 비슷한 이 말라리아 치료 후보 물질을 좀 이제 유통하는 기업이 이제 BC월드 제약인데, 자, 이 종목도 지금 이렇게 미국 쪽에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변동성이 계속 생기고 있는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SB인베, 뭐 임윤메드 관련된 이슈나 이런 것들 다 지금 뭐 20% 이상, 30% 정도 계속 시장이 하락에도 변동성이 생기고 있는데. BC월드 제약처럼 이렇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지속적으로 있지 않을까 해서 특징주로 좀 가지고 왔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이고에서 제가 머니투데이 방송 나와가지고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죠. 그러고 나서 한 40% 정도 상승 흐름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구간에서도 제가 이제 8시 방송이었죠. 히든스탁에 출연해가지고 여기서 소개시켜드려가지고 시장이 급락하는 와중에도 좀 이제 상승 흐름을 좀 나타내는 흐름들을 보여줬었는데, 사실상 BC월드 제약처럼 이렇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은 코로나가 끝나기 전에는 계속적으로 단기적으로 수익이 날 수 있는 변동성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도 좀 이제 이런 단기 수익을 좀 원하신다. 그럼 이제 코로나와 관련된 이슈들 눈여겨보시고요. 좀 이제 수익 관점이나 장기적으로 시장의 추세 국면을 좀 노리겠다 하시는 분들은 다른 종목들, 낙폭이 과다하게 나온 그런 종목들 좀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BC월드 제약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제장에서 25%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던 종목인데요. 하나 또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로 상승을 크게 보인 종목인데, 제가 볼 때는 코로나 이슈가 계속해서 나올 거기로 바라보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크게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신규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대응 방안 살짝 말씀해 주시죠. 네, 사실상 뭐 코로나 관련주들이 뭐 계속 대세 상승 국면으로 들어간다. 그거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이 하락을 하면서 차별화 장세가 나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시장이 7%, 8% 하락을 하더라도 상한가 나오는 종목이 5개, 10개 이렇게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차별화 장세에서 그나마 좀 수익을 단기적으로 발생시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코로나 관련주를 노리되, 그거는 언제까지나 트레이딩 영역입니다. 하지만 이제 투자 영역으로 들어간다면요, 낙폭이 좀 과하게 나온 그런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낙폭이 과하게 나온 종목들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라든지 또는 2차 전지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좀 노리시면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 특징주로 AK홀딩스 그리고 BC월드 제약까지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관심주 시간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시장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많이 손실을 보셨다든지 아니면 투자 시점을 오래 기다리셨다면 저희가 오늘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 추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심주 시간인데요. 먼저 첫 번째 관심주 우리 마에스트로 전문가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전문가님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될까요?
예, 아까 이제 뭐 앞서 암영화서 전문가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시장은 이제 단기적으로 접근해서 빠른 수익을 노릴 것이냐, 아니면 낙폭과대 종목을 사서 시일이 좀 걸리더라도 큰 수익을 노리냐, 뭐 두 가지 관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약간 좀 후자 쪽에서 접근을 좀 해는 게 이제 그쪽으로 좀 종목을 좀 가져와 봤는데 TA항공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마 얼핏 생각하시면 지금 제가 제정신이냐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시청자분들도 분명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항공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뭐 누가 봐도요. 지금 코로나가 우리 실물 경제에 타격을 미치는 게 뭐 한두 개가 아닐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통도 있고 모든 게 다 있지만 이 물리적으로 우리가 표면적으로 봤을 때 가장 심각하게 이 맞은 곳이 바로 항공 쪽이거든요. 지난주에 이제 발표가 됐었죠. 인천공항 요즘에 가면은 뭐 하루에 10만 명도 채 움직이지 만 명이었나요? 왕래가 없다고 하고, 그러니까 평소 인천공항에 이제 뜨고 내리는 비행기 뭐 거의 다 없고요. 이용 승객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무려 92%, 전년 같은 기간, 작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 이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승객이 92%가 줄었다는 겁니다. 100명이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8명밖에 없다는 거고, 그나마 그 8명도 뭐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왔다 갔다 한다거나 해서 뭐 검사도 굉장히 좀 복잡하게 받고 그러고 있는 상태죠.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지금 우리 머릿속에 있는 것은 당연히 시장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고, 올해 초까지만 해도 한 6천 원 근처에 있던 이 티웨이 항공이 지금 주가가 지금 2,100원까지 이렇게 좀 내려와 너무 지나네요. 이렇게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을 근데 아까 제가 선반영 돼 있다. 그러니까 이 선반영 더 나빠질 게 뭐가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항공업이 이것보다 도대체 어떻게 더 나빠져야 되죠? 우리 항공주는 참고로 이 작년부터 좀 할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은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우리가 이제 LCC, 저비용 항공사라고 부르기 때문에 이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에 비해서 장거리 노선의 매출보다는 이 중단거리 노선의 매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일본 노선 타격을 크게 받았죠. 작년 7월부터 시작된 일본과 또 이 싸움이 시작되면서 일본 사람들이 놀러 안 가니까 이때도 두드러 맞았어요. 이제 좀 그래가지고 충격에서 좀 벗어나는가 싶었는데 이번엔 코로나가 터져서 또 두드러 맞고, 이 종목이 지금 상장된 것이 재작년 얼마 안 됐습니다. 2년도 채 안 됐어요. 2018년 8월에 상장되고 나서 그때 12,000원이었는데 지금 2,000원까지 주가가 무려 6분의 1 토막이 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도대체 뭐가 더 나빠져야 되냐, 회사에 불이라도 나야 되는지, 정말 뭐가 더 나빠져야 될지 모를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이제 바닥을 더 이상 파 내려갈 곳도 없겠다라는 생각을 저만 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부터 중요합니다. 제가 저만 그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위에 보시는 외국인 투자자들도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티웨이항공 거래소 종목입니다. 코스닥이 아니라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이에요. 한 달 동안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거의 뭐 15조 원 정도를 한 달 동안에 팔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대한민국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팔고 보자라는 시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근데 지금 외국인들이 그렇게 공격적으로 우리 거래소 시장에서 매도를 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도 얘는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거죠. 뭐 삼성전자 개인 투자자분들이 살려고 들어오니까 외국인들이 정말 뭐 개거품을 물고 팔고 있는 그런 시장 속에서도 이 티웨이 항공은 최근 한 달 동안에 주가가 절반 이하로, 한 달 사이에 반토막 이상 주가가 크게 밀리는 과정에서 그동안 그렇게 뭐 관심이 있어 보이지 않던 외국인들이 추세를 보이면서 매수를 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즉 저점 매수를 하면서 바닥 구간에서 외국인들의 이 수급이 매도에서 매수로 반전되는 모습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자, 외국인 투자자들,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기관입니다. 당장 뭐 오늘 사가지고 내일 벌어야지라는 어떤 근시안적인 태도로 매매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지금 사놓으면 시기가 좀 지나고 났을 때 정말 막대한, 뭐 지금 예전에 우리 상장 초기로 돌아가면 주가가 6배입니다. 500% 수익이 날 수도 있는 자리예요. 그런 것들을 노리고 들어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 단기 매매도 물론 하셔야 되겠지만 자금 중에 일부는 이렇게 시일이 지났을 때 여러분들 계좌에 정말 세 자릿수 수익률까지도 꽂아줄 수 있는 이런 종목을 지금 잡아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다 좀 말씀을 드리면서 뭐 가격 전략까지도 바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요일 밤 미국 증시가 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아마 이 종목도 월요일 날 좀 시초가 밀리겠죠? 시초가 밀릴 때 겁내지 마시고 시초가 밀리는
그 싸게 살 수 있다는데 오히려 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시초가 이하에서 바로 좀 매수를 분할해서 진입을 하시고 목표가 크게 볼 거예요. 목표가 3,800원까지 봅니다. 그러면 거의 지금 주가에 아마 한 2배 가까이 노리는 건데 지금은 됩니다. 여러분 변동성 지수가 평소보다 5배 이상 올라왔기 때문에 평소에보다 움직임도 5배가 커진 거예요. 위로도 아래로도. 목표가 3,800원, 손절가는 1,800원으로 잡고 차분하게 한번 대응해서 큰 수익 한번 가져가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마에스트로 전문가님께서는 티웨이 항공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좀 볼 때는요, 사실 항공기 이용하는 분들이 정말 많이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좀 더해서 제 생각을 좀 더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볼 때는 항공기 회사가 좀 없어지진 않을까 이런 걱정까지 저는 드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더라도 이 저가 항공사인 티웨이 항공 말고 차라리 정말 굳이 산다면 조금 더 큰 항공기 회사 종목을 좀 노려보던지 아니면 이 종목은 좀 코로나 진행 상황 보면서 매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아마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게 모든 시청자들이 가지고 계신 생각하고 똑같을 것 네. 같아요. 근데 일단 뭐 항공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뭐 미래에 당연히 뭐 그렇죠. 앞으로 커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나라가 장벽을 쌓고 있지 않는 이상은.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이렇게 지금 LCC 저비용 항공사를 지금 여럿을 만들어 놨는데 망하게 냅두면 나중에 결국은 이 우리나라 항공 여객 또 이제 물류 산업은 또 중국이라든가 아니면 외국의 항공사들이 잠식할 거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도 방치시키진 않겠죠. 이미 SOS도 쳐놓은 상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왜 또 좀 말씀을 드렸냐면 아까 제가 그 외국인 수급 얘기를 잠깐 좀 드렸었잖아요. 그죠? 지금 대한항공 보시면 일단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대한항공 차트인데 최근 한 달 동안 대한항공 어때요? 외국인들 계속 팔고 있습니다. 주가 빠지는 과정에서 외국인들이 팔아요. 바꿔 말하면 주가의 하락을 외국인 투자자들이 견인하고 있다. 왜냐하면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면서 원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환차손 추가 우려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는 거죠. 하지만 요거 잘 보세요. 빨간색 막대기 요 줄. 이렇게 지금 팔고 있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티웨이항공 같은 경우는 반대로 외국인들이 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큰 회사가 안전하다. 그렇죠. 당연히 저라도 만약에 제 자식이 취업을 한다면 대기업에 들어가는 게 마음이 편하죠. 하지만 주가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에서 상황이 반전됐을 때 더 크게 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눈치를 채고 이미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 참고해서 보신다면 좀 위험하다는 생각은 조금 물론 위험하죠. 지금 당장 위험하죠. 하지만 해결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좀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작이 빠져도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티웨이 항공 상승이 기대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매매 전략은요.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로 잡아주시고요. 목표가는 3,800원, 손절가는 1,800원으로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다음 관심주 궁금해집니다. 암행어사 전문가님께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저는 에코프로 BM이라는 종목을 좀 이제 관심 있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그마스 플러스 그 추천주를 좀 에코프로 BM으로 좀 가지고 왔어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이죠. 최근에 이제 SK 이노베이션과 2조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요. 그리고 삼성 SDI와 새로운 이 합작법인, 그것도 양극재 합작법인을 좀 이제 설립한 그런 업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이 전 세계 글로벌 다국적 기업들을 봤을 때 가장 시대 변화에 빠르게 맞추는 기업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그룹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삼성그룹이 반도체 말고 새롭게 먹거리를 좀 찾았다고 했는데 그것을 바로 레드바이오, 화이트바이오 이 두 개를 말했거든요. 그리고 레드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 그대로 제약 바이오 쪽이라고 하면 이제 화이트 바이오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2차 전지 또는 이제 뭐 수소 에너지, 뭐 풍력, 조력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화이트 바이오라고 하는데 시대 변화에 발 빠르게 변화하는 삼성그룹이 이 화이트 바이오 쪽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이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지금 증시가 빠졌기 때문에 이유 없이 빠진 이 자리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기 장대양봉이 2조 규모 SK 이노베이션과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렇게 장대양봉이 하나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여기서 이제 대규모 수급이 들어오는 요 수급 맥점 시그널을 한번 떠주고 그리고 이제 쭉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였어요. 근데 이게 상승해도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기대치보다는 덜 상승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뭐 상승하면 10만 원을 넘어서 뭐
15만 원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나왔는데 그래서 이렇게 상승 추세 정배열을 유지하고 있는 이런 국면에서도 더 갈 수 있을 거라고 했는데 지금 증시가 하락을 하면서 크게 빠졌다는 것이죠. 지금 추세 상승이 나오기 전 국면까지 지금 내려왔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서 좀 이제 반등이 가능한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미국의 테슬라가 공장이 문을 닫았다고 해요. 그런 것들이 좀 이제 선 반영된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 들고요. 그리고 이제 2차 전지를 구성하는 뭐 전해질 양극재 분리막 중에서 양극재가 특히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잘 먹힌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 VM, 삼성과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을 좀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향후 지금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그렇게 뭐 좋은 흐름은 아니겠지만 향후 투자 관점에서는 뭐 6개월 뒤에 뭐 7개월 뒤에 좋은 흐름이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당장의 우리 인생을 봤을 땐 비극이지만 멀리 봤을 때는 희극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투자 관점에서 4차 혁명의 이 대세 상승을 노리시는 투자자분들이라면 이 에코프로 BM을 한번 눈여겨보시길 바라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목표가는요. 매수는 최대한 음봉 매수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대한 보면서 한 11시나 또는 이제 3시에 이렇게 음봉이 나오는 자리에서 좀 매수를 해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7만 원 구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1선 터치하는 7만 원 구간을 목표가로 보고요.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자 5만 원 구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저점 구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지키신다면 충분히 투자 관점에서 좋은 흐름 낼 수 있을 것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에코프롬 BM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방금 이 차트를 보시면서 하네스의 화살표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바로 그 투자 시그널인지 저는 궁금해집니다. 그 화살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앵커님 잘 캐치를 하신 것 같아요. 사실상 이렇게 하락하는 장세에서도 수급이 몰리는 종목들은 항상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 이 증권 시장보다는 좀 차별화된 증권 시장입니다. 왜냐하면 가격 제한폭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 흔히 얘기해서 메이저 수급이라고 하죠. 메이저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는 종목들은 항상 증시가 빠지든 상승하든 이 크게 상승하는 법이거든요.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BC월드 제약이라는 종목 보도록 할게요. 자, BC월드 제약이라는 종목을 봤을 때 자, 이런 식으로 자, 수급 맥점 시그널 해가지고 큰 자금들이 단기간에 시장가로 들어오는 이런 자리에서는 항상 추세 상승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런 자리에서 시그널이 한번 뜨고 그리고 이게 상승이 계속 나오는 모습들 40% 이상 상승이 나오는 모습들 보이죠. 자, 최근에 그리고 덕성우라는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성우선주라는 종목 보시더라도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자, 이런 식으로 단기적으로 큰 자금들이 시장가 매수를 해주는 이 시그널이거든요. 이 시그널을 통해서 여기서 만약에 매수를 들어가셨다면 이 종목은 단기간에라도 400% 상승이 나오는 그런 흐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들어서 뭐 모베이스 전자 뭐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도 자, 어디서 이렇게 추세 시그널이 떴냐면 수급 시그널이 떴냐면요. 자, 이 구간에서 떴다는 것이죠. 급등하기 전 선침해 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여기가 바로 큰 세력들이라고 하죠. 세력들이 여기서 크게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점상의 급등까지 75%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단기적으로 수익을 좀 노리고 싶다. 에코프렌 비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시그널이 뜨고 나서 크게 급등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런 하락장에서도 이런 수급 맥점 시그널을 통해서 수익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 이 방송 끝나고 바로 3시에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이 시그널을 설정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락장에서도 또는 우리 초보 투자분들이 이 하락장에서 수익을 내고 싶으신 분들은 이 시그널을 이 방송 끝나고 3시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설정하셔가지고 이 하락장에서 한번 잘 이겨내 보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3시 온라인 무료 방송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지금 살짝 알려드릴게요. 먼저 쓰고 계시는 모바일 PC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수익 맛이라고 검색하시면 지금 보이시는 저희 링크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 보시면은 암행어사 전문가님의 방송 보기 버튼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 버튼을 통해서 하락장에서도 큰 상승을 볼 수 있는 종목 그리고 전략을 소개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3시 온라인 무료 방송 꼭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방금 말씀해주신 에코프로비엠 말씀을 드릴게요. 매매 전략은요.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로 잡아주시고요. 목표가는 7만 원, 손절가는 5만 원으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이어서 다음 관심주 궁금해집니다. 마이스트로 전문가님께 여쭤볼 건데요. 어떤 종목일까요? 예, 두 번째는 TK 케미칼이라는 종목인데, 요거 뭐 설명은 짧게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티웨이 항공하고 굉장히 좀 유사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회사는 그 섬유, 그러니까 옷에 들어가는 특히 그 고가의 이제 기능성 의류에 들어가는 그 스판덱스라는 거를 좀 주력으로 하는데, 참고로 이 분야에서 우리나라 점유율 1위입니다. 49.8%의 시장 점유율로 거의 절반을 이 회사가 다 먹고 있는 그런 셈이죠. 요즘 뭔 말을 해도 사실 뭐 밖에 나가야 옷을 사든가 하죠.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코로나 상황이 어느 정도 진정되고 났을 때는 좀 실적이 다시 바닥을 찍고 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된다. 외국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역시 셀코리아 국면, 지금 우리나라 외국인 다 도망가고 난리가 났는데 주가 빠질 때마다 외국인들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얘도 오히려 마찬가지로 팔지 않고 이렇게 집어 던지면서 패대기를 치는 시장 속에서도 외국인들을 매수하고 있다는 점에 이 두 가지에 좀 착안을 해서 정상화되면 뭐 상장 이후 거의 최저가입니다. 너무 쌉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 역시 말씀드리면 크게 보셔야 돼요. 월요일 날 시초가 이하부터 이제 분할 매수해서 좀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 2,000원 위로 봅니다. 2,200원까지 목표가 보고 길게 수익 좀 50% 이상 좀 여유롭게 가져가시고 손절가는 1,2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TK 케미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저점으로 큰 상승이 기대된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매매 전략은요.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로 잡아주시고요. 목표가는 2,200원, 손절가는 1,200원으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관심주 우리 암행어사 전문가님께서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이번에 또 두 번째로 좀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바로 매드팩토라는 종목입니다. 사실 이 종목을 좀 길게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지금 시간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사실상 이 트레이딩 관점에 있어서 상당히 제가 이제 좀 뽑은 종목인데 매드팩토 종목 같은 경우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모회사 테라젠 리텍스가 염기 서열을 통해서 코로나 치료제를 좀 도출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염기 서열 유전체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치료제를 도출하는 게 시퀸스라고 하거든요. 상당히 우리나라에서 몇 안 되는 기술력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표적 항암제 관련된 이슈로서 뭐 TGF를 억제하는 이 백토서팁이라는 약품이 있습니다. 그 약품을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암제 관련된 이슈와 그리고 이제 치료제 코로나 치료제 관련된 이슈 이 두 가지가 다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 트레이딩 관점에 있어서 시장이 상승하든 하락하든 좀 상방으로 좀 나오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매수는 최대한 시가 이하, 음봉에서 들어가는 것을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매수는 시가 이하에서 좀 들어가시는 걸 추천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목표가는 55,000원 라인대, 그리고 손절가는 38,000원 라인대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종목은 제가 좀 설명을 많이 드리고 싶은데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 방송 끝나고 3시에 온라인 무료 방송하니 거기서 또 설명드릴 거니까 들어오셔가지고 더 많은 정보 받아가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매드팩토 말씀을 해주셨고요. 매매 전략은요. 매수가 시초가 이하로 잡아주시고요. 목표가는 55,000원, 손절가는 38,000원으로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쯤 되면 다음 주 전략이 궁금해집니다. 먼저 우리 마에스트로 전문가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전문가님, 다음 주에는 어떻게 가야 될까요? 예, 뭐 다음 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변동성만이 지배하는 증시가 보나마나 다음 주에도 좀 전개가 될 텐데 일단 우리가 이제 변동성, 제가 차트 하나 잠깐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요거 좀 띄워주시면요. 자, 이게 우리가 흔히 공포지수라고 말하는데 공포지수라고 말하는 우리나라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입니다. 지금 이번에 이게 시장이 급락장 나오면서 70포인트 위로 올라갔었는데 여기까지 올라온 게 옛날에 리만 사태 때 2008년도 그다음에 미국 국채 신용 등급 강등당했을 때 다 지금 돌이켜보면 야 이때 뭐 사놨으면은 이거 엄청 먹었을 텐데 딱 요 말을 했던 그런 시기들이에요. 변동성 지수가 평소에 막 12, 13 이런 데 있다가 지금 70으로 올라왔는데 이게 5배 정도 올라왔죠. 이게 뭐냐면 속도입니다. 평소에 예를 들어서 빠져도 시속 막 20km 정도로 빠지던 게 지금은 시속 100km로 빠진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무섭죠. 당연히 겁나죠. 하지만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라갈 때도 시속 20km가 아니라 시속 100km로 올라가는 종목이 나오게 될 겁니다. 4월부터는 그런 급등장이 펼쳐질 수 있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요일 밤 10시에 여러분들과 함께 4월에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급등장 들어가기 전에 준비물이 하나 필요합니다. 이 준비물 하나 가져갈 거 어떤 것인지 10시 온라인 공개 방송 통해서 일요일 밤에 공개를 할 테니까 그 시간에 찾아뵙고 더 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아병화사 전문가님께도 다음 주 전략 여쭤볼게요.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 바닥권에서 추세 반등 나오는 종목들, 특히 강한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 지금은 가는 종목이 더 가는 시장이거든요. 그럴 때 그런 종목들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후 2시 2부로 다시 찾아올 예정이고요. 지금까지 일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